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법연수원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다닐 때 그때 만난 판사들하고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다 놀란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고를 했는데 자기가 패소했다 내지는 이겼다는 선고를 직접 들었거든요. 법원에 가서. 근데 판결문이 5개월째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가끔은 의뢰인들한테 저희가 대신 욕을 먹거든요. 재판이 진행이 늦게 되면. 근데 저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내용 한번 볼게요. 오랜 재판 끝에 선고가 났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오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심지어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판결문이 안 온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결과는 선고를 귀로 들었거든요. 근데 판결문이 송달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이 돼요.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상급심법원에다가 내가 이의 신청하는 거죠. 항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소심법원에서는 그게 송달이 돼야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이 와야지만 그게 승소 판결이 도달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못 받았을 때 판결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달라고 그러면 안 주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로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압류하고 추심하고 그 동안 경매 넣고. 근데 판결문이 안 나오면 송달이 안 되면 항소를 할 수도 없고 강제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졌어. 아니면 내가 좀 불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이 불리한지를 알아야지 뭔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내용도 내가 왜 졌는지도 모르고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판결문 받아야 강제 집행하는데 진 거 알고 피고가 다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판결이냐면 26년도 6월 10일 날 나온 법률신문 뉴스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해당 판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늦냐라고 했더니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늦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배당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니 배당 사건 건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특별히 많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보세요. 5개월째 판결문이 안 오고 있다면 그 다음 건은 어떻게 돼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다 밀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있는 동안 계속 이게 밀리게 된다는 건데 또 하나는 24년도에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송달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한 달이 넘도록 바로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판결문을 등록하고 송달 처리했다. 이 얘기는 판결문을 써놓고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판결문을 입으로만 써놓고 안 써놓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판결을 썼겠죠. 그럼 그 내용이 앞뒤가 맞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보면 24년도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영감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된 상고심 건수가 33,000건이다 라는 거고 대법 건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연평균 2,771건이고 하루 평균 법정 근무일로 따져봤을 때 11.5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 건수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사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심리불속행으로 뛰어내는데 이거는 대법원 얘기고 하급심법원의 경우에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사건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수가 많아도 선고하고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 자기 일을 보고 잡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 내가 판결문을 선고할 수 있겠다. 판결 쓸 수 있겠다. 근데 5개월이 되도록 판결문이 안 나온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성 기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판결 선고일을 잡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건이 밀렸으면 2달 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 선고일을 잡는데 그때 다 못 썼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사건이 굉장히 늦어져요. 저희 변호사들은 판결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데 이게 의뢰인들도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판결이 이렇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특히 강제 집행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사건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판결문이 송달이 돼야지만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등기도 안 되고 피고한테는 재산을 아까처럼 빼돌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답답하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사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고 여러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한테 판결문이 안 오면 먼저 담당 재판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도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 민원 직접 제기하셔도 됩니다. 한호서 쓰셔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담당 법원장이 언론에 나가는 문제 때문에 과정을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고도한 법치국가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자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 그리고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